수석지사장 강을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모님이 저보고 예쁘다는데 예쁘게 보입니까? 네. 그러면 그 박수가 좀 컸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저는 일을 할 때에 저를 사랑하지 않고 했었어요. 사실. 왜냐면 저보다도 남을 위해서 사랑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바이크를 만나서 조금은 바뀌었어요. 나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저는 2021년 9월에 제가 이걸 만났어요. 딱 8월 30일이네요. 만났는데 그때 제가 이걸 만나면서 본래는 이게 5월달에 저한테 가져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놓쳤어요. 이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뭐 물 2포를 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게 뭔지도 몰랐고 어떤 방법으로 저한테 전해 줄 때 그 방법이 조금만 저한테 비전이 안 왔던 것 같아요. 뭐 돌회라는 말보다는 제주도에서 나오고 돌회라는 그 말에 저는 다만 제 생각만 할 뿐이잖아요. 설명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돌 옆에 뭐가 있는 거 물을 뭐 받아서 가져왔는가 보다라고 넘겨버렸어요. 5월달에. 그러다가 제가 또 우연하기에 8월 30일 제가 그분을 통해서 또 다시 먹게 된 거예요. 먹는 순간에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먹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하면서 저희 남편하고 아들하고 먹게 됐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느낌이 없는데 왜 저 두 분은 빨리 느낌이 올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버뜩 떠오르던 게 뭐냐면은 저렇게 빨리 반응이 오는 것 같으면 제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저런 사업을 한번 해봐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처음 드시는 분들은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게 뭔데 저렇게 뭐 반응이 빨리 오면 혹시 부작용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전에 다른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빨리 변하고 빨리 좋아지는 걸 참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한 보름도 안 됐는데 머리가 아파 죽겠다, 아들은 몸이 가벼워진다는 걸 보고 저는 좀 그때 반응이 바로 왔었어요. 비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결정할 때는 뭐냐면 저도 어떤 리더분을 한번 만나야 됐어요. 업라인을 만나면서 제가 뭘 들었을까요? 저는 딱 듣는 순간에 뭘부터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 했을까요? 저는 마케팅부터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다른 회사에 있을 때 저는 진짜 수입이 좀 괜찮았어요. 근데 제 사나이 식구가 힘이 들다라고 늘 울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날마다 강을수 노이스님 너무 힘들어요. 저 이 일 못하겠어요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끝까지 못 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케팅을 듣는 순간에 나보다도 밑에 사나 식구가 돈이 된다라면 나는 끝까지 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 그때 제가 마케팅을 딱 듣는 순간에 와 이거는 맞네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는 저 문제고 그래도 지금 시작하는 분들이 돈이 된다라면 이건 다 할 수 있겠다. 왜 제가 돈 이야기를 할까요? 저 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정말 간절하게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가지더라고. 그래서 저보다는 밑에 사나이 식구들이 돈이 되면 이 일은 계속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케팅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마케팅을 듣는 순간에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 머릿속에 제가 이루지 못한 꿈들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첫째, 15억짜리 집이 막 삥 돌았어요. 제가 2008년도부터 다른 사업을 하면서 이것저것 다 돈도 좀 많이 벌었고요. 이것저것 했는데 한 가지 못했던 게 딱 있었어요. 10억짜리 집을 하나 살려고 했었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예, 이유는 있었습니다. 어떤 마케팅이 바뀌고 이 변화의 물결 때문에 제가 그 길을 그만두게 됐는데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어머야 제 눈앞에 10억짜리로 삥 도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저거 15억짜리 사가지고 내 노후에 내한테 한
뭔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어떤 결단이었냐면 제가 코로나 전후로 해가지고 샵에서 6년 정도 남의 머리도 만지고 몸도 만지고 또 옷 실은 분들 고객 관리를 했어요. 그때도 수입이 조금 괜찮았어요. 밥은 먹고 살 만큼 됐었는데 저는 2008년도부터 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영업을 하면 돈이 된다는 걸 제 머릿속에 항상 프로그래밍을 시켜놓고 있었어요. 내가 바깥에 뛰어나가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었는데 코로나 3년간 제가 못 나간 이유는 뭐냐면 제한테 맞는 마케팅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산하의 식구들이 끝까지 할 수 있는 마케팅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뭐였냐면은 방문 판매와 후원이었어요. 후원 방문 판매를 해보고 싶은 게 제 꿈이었어요. 6년 동안 아마 제가 꿈꿔왔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순간에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어떤 결단이었냐면은 제가 6년을 하면서 남편과 1층에 고깃집을 했어요. 오리집 자그만합니다. 제가 다른 회사에 있을 때 샀던 집이에요. 건물인데 4층 건물이고 5층에 제 옷방이 있고 그런 건물에 제가 1층에는 고깃집을 했고요. 2층에는 샵을 했는데 고깃집은 제 머릿속에 별로 없었어요. 뭐 제가 조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그런 거였고 샵에 300명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제가 이게 빨리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결단을 내리면서 저를 소개하신 분을 보고 그때부터 제가 막 소개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우리 지금 말하는 대리점이 440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요 정말 조금 체험 사례도 별로 없었고 뭔가 조금 뭐랄까 초창기다 보니까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믿음이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던 게 뭐냐면 믿음을 내가 갖지 않으면 내가 바깥으로 못 뛰어나가니까 결단했던 게 440만 원치를 해가지고 제가 얻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체험 사례였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당뇨도 좋아진다, 고혈압도 좋아진다, 요산도 좋아진다, 통풍도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게 없거든요. 저는 이때까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게 없어요. 다만 저는 뭐냐면 이 식품을 만나가 좋아진 게 다만이 아니에요. 평생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부종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천식, 알레르기, 비염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이걸 몰랐잖아요. 저는 그런 게 있지만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도 없는데 제가 저걸 어떻게 믿지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때 440만을 내려서 전국에 보냈어요. 전국에 제 아는 분한테 다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15일 만에 체험 사례를 저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고 했어요. 15일 만에. 왜 제가 그랬을까요? 15일 만에 우리 식구가 먹어 있었을 때 체험 사례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일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딱 보름도 되기 전에 저한테 연락이 오는 군데 딱 2군데가 왔어요. 보름도 되기 전에.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사장님, 이제 그때는 이제 뭐 OS님이라고 해요. OS님, 제 당알리습수가 좋아졌어요. 근데 얼만큼요? 12.5에서 10.5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분은 10.5에서 6.5로 내려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안 믿었어요, 사실. 왜냐면 당알식수는 3개월 지나야 된다는데 저분들이 보름도 안 돼서 저러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로 가봤습니다. 뽑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만큼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결단을 내린 게 뭐냐면 샵에 있는 분을 없애야 되겠다. 제가 샵에는 계속 일을 할 수 없겠다라는 결단을 내면서 3개월 만에 뛰쳐나왔습니다. 뛰쳐나오고 그때 제가 이제 세미나를 1회 때부터 하진 않았어요. 3회 때부터 제가 시작이 됐거든요. 3회 때 그때가 11월 달 정도 됐네요. 그때부터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진행이 되고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단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결단을 내리는가 동시에 제가 제 머릿속에 꿈을 그렸습니다. 목표와 설정을 바로 해버렸어요. 이겁니다. 꿈과 목표를 그렸어요. 이겁니다. 제가 처음에 어떤 집을 사고 싶었냐면 이 집이었어요. 여기에 왜냐면 솔직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노후를 다 설계해놓고 계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금성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집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는 뭐냐면 노후에 내가 400에서 500 정도 넣을 수 있는 탈세가 나오는 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짓는 걸 봤거든요. 좀 너무 예쁘게 짓고 안에 보면은 참 방도 12개가 있고 뭐 달달이 들어오는 거 있고 단단하게 짓더라고. 그래서 이 집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 일을 진행하다 보면 꿈이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욕심이 더 나는 거예요. 욕심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서울을 가봤는데 서울을 가봤는데 이 집이 딱 보이더라고요. 이 집이 친구 집입니다. 친구 집인데 20평이에요. 근데 20억을 한대요. 근데 한강이 내려보이고 뷰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집을 갔을까요? 친구 컨택하러 갔었어요. 그 집에 갔는데 이 집이 딱 보이는데 막 제가 완전 머릿속에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면서 12명 국장하고 이제 이렇게 여행도 가고 그래서 제 방 앞에는 이런 드림보드가 꽉 차 있습니다. 자, 일어나면 제가 오늘 교육이사님도 말씀드렸죠. 딱 방 앞에 딱 일어나면 침대에 딱 기댑니다. 기대고 앞에는 다 책장이에요. 제가 자기개발책이 엄청 저는 많아요. 왜? 성공하려니까 자기개발책을 읽어야 한다니까 계속 읽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조금 덜 읽었어요. 요즘은 더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보다 공부를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제가 공부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꿈이 없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바이큐브에서 꿈과 목표를 정해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저는 항상 이럽니다. 내가 끝없는 열정과 끝없는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기 생각이 안 되면 그것도 없잖아요. 근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냐면 행동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일 단을 내리면은 요즘 우리 계속하고 있죠. 탱코와 내가 성공일지에도 제가 적혀가 있지만은 탱코와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긍정을 하거나 하고 저녁에 뭐냐면 성공일지를 적습니다. 그걸 뭐냐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습관을 길러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2명의 국장과 함께 저의 목표는 이 바이오캡에서 이게 현금 50억이거든요. 제가 현금만 100억짜리를 보니까 920kg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머릿속에 그냥 현실을 세팅화 시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세미나 고모님께서는 제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하니까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뭐냐면 계획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집에서 있는 동남아보다도 더 편안하게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꿈과 목표가 정해지면 더 그냥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고의 부자가 됐으면 다 되길 바라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항상 저는 어느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결정을 내렸으면 결단을 내렸으면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같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해나갈 수 있고 제가 처음에 꿈꿨던 거 저뿐만이 아니고 산하의 모든 식구들이 모든 팀원들이 모든 우리 바이큐브 식구들이 최고의 부자 즉 뭐냐면 성공한 리더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말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저랑 같이 사는 남편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말 안 해도 사는 사람이고요. 저는 혼자 앉아 있으면 저 혼자 중얼거리고 혼자 노래하고 지금도 그거는 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고 혼자 노래하는 거 방법. 저는 목욕탕 가면 늘 혼자 중얼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 마인드셋을 제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교육을 받으면서 그래 나를 바꿔야지 내가 알아차림하고 모든 것은 나 때문이다라고 나 탓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여기 또 저보다 더 성공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의 본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모든 면에서 많은 부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이 일을 하다 보면 나는 못할 거야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정말 못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신장 디톡스 딱 기준을 들으면서 제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어떻게? 누구처럼? 저분처럼. 그래서 제가 그분의 테이프를 계속 들었어요. 들으면서 뭘 했냐면, 제가 머리는 조금 좋은 편은 아니에요. 들으면서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 조금 설명하기 좋게, 알아듣기 좋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저를 못 보신 분도 있죠. 예, 제가 아까 아침에 기분이 좋았던 게 어저께 그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제가 사장님 춤추는 것 때문에 여기 왔거든요. 이래요. 그런데 언제요? 이러니까 부산 찬스데이 때. 그래서 춤도 잘 춰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느 누군가의 제품만이 아닌 내가 춤추고 내 열정이 모든 분들에게 전달이 되면은 저 또한 성공한 삶이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회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비전 제시를 하라면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품 설명하라면 진짜 싫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바뀌었어요. 이것 또한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어야 최고의 성공자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제가 바꿨어요.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거 정말 싫어가지고 전문대밖에 못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최고의 성공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거, 저도 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2021년 3월 4일에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5월달에 이걸 듣고 느낌이 없었다, 비전이 없었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9월달에 이걸 하면서 제 머릿속에 뭐냐면은 이렇게 3월 4일에 만들어졌으니까 나한테는 기회가 정말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지금 글로벌에 잘 나가는 회사들, 아메 예뜸이, 제가 지금 거기 간들 1등 할 수 있을까요? 저 못합니다. 여기서는 저 강수순이니까 그렇게 하죠? 아니요. 저는 거기 가면 못합니다. 왜? 거기는 마케팅 자체가 소비자 마케팅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와서 그래도 제가 욕심이 진짜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먼저 시작하신 분은 따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마케팅을 들어보시면 압니다. 왜? 저는 그는 욕심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지금이 시작이거든요. 욕심 낼만 합니다. 어디까지? 최고 국장까지, 최고 리더 슈퍼 국장까지 욕심 낼만 합니다. 우리 대표님 어저께 보셨죠? 네. 정말 멋있죠? 갈수록 멋있어 보이죠? 저는 그냥 다만 이 ROTC 출신이라서 멋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정말 마인드와 신념을 보고 제가 몸이 오싹한 걸 느꼈거든요. 정말 눈물이 났었어요. 제가 다른 분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 제가 비전을 받고 온 거예요. 정말 그 자리에서 눈물이 질끔 나더라고요. 저렇게 진실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분은 임직원 생활을 한 20년 정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같이 일하시는 우리 사업자가 정말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사업체 마이큐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렇게 좋은 대표님과 함께, 저 어저께도 제가 엄청 비전을 봤어요. 저는 화장품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못 해봤을까요? 제 얼굴이 그렇게 안 됐어요. 얼굴은 폭숙해가지고 얼굴이 크면서 시큼해가지고, 근데 화장품을 하면 제가 아무래도 네 얼굴이라 고쳐라 할 것 같아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 이 신장 디톡스가 신장 세포를 맑게 해가지고 얼굴도 지금 작아졌고 예뻐졌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고모님 예뻐졌다 했잖아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12월 달에 그 여행을 따라갔는데 저를 다 모르더라고요. 지금 그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도 진짜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먹기만 하면은 진짜 좋아지는데 또 뭐냐면 바르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 죽겠어요 진짜. 자,
저희 회사는 신장 디톡스입니다. 제가 이걸 진짜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8년을 정말 열심히 장 디톡, 간 디톡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항상 모자라는 게 있었어요. 접니다, 제가 17kg에서 21kg까지 뺐었어요. 근데 지금 17kg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한테 모자랐던 게 뭐냐면 신장이었어요. 날마다 부종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부종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갑니다. 제가 뭐하러 갑니까? 검사하러 갑니다. 아무 이상이 없대. 아무 이상이 없대. 근데 제가 여기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장은 75%에 망가져야 안 돼. 그럼 저는 건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신장 나쁘기 전에 우리 신장 디톡스 바이오큐브를 잘 만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예, 맞죠?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이거였어요. 자, 합법적인 방문 판매. 제가 항상 있잖아요. 이게 그냥 방문 판매만 돼도 또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방문 판매여야 또 된다는 생각을 이리저리 해봤었거든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근데 합법적으로 방문 판매고요. 그리고 뭐냐면 제가 물어본 게 있었어요. 그분한테. 그러면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회사에 시스템은 있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엄청 똑똑하죠? 네. 왜냐하면 다른 데서 8년 동안 해봤으니까. 왜 그 회사가 없어지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8년 동안 했는데 그 다음에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똑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잊어버릴까봐 필기 딱 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어떤 게 물어봤냐면 시스템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있대요. 어떤 시스템이요? 이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1박 2일 있고 찬스데이도 있고 또 강사 아카데미도 있고 또 어떤 분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로컬로 세미나를 해준대요. 대박이네.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또 뭐냐면 트레이닝도 시켜준대요. 강사 트레이닝. 정말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바로 제가 결단을 내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회사는 이렇게 시스템이 있는 회사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이제 신장 디톡스 한 번도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었어요. 왜냐면 8년을 하면서 장 디톡, 간 디톡에 완전 빠져가 있었거든요. 완전 이게 정답이구나 하고 있었는데 제가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반응이 없었다 했잖아요.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제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요. 얼굴에 이만했던 게 얼굴이 작아졌어요. 저는 살이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항상 53.5에서 50 이렇게 53.5 많이 나오면 54kg였는데 지금 딱 52kg입니다. 52kg인데 살이 많이 빠져서 변한 게 아니고 이 제가 가지고 있던 부종이 빠지면서 제 얼굴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을 알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미처가 바깥에 뛰어나갔어요.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 얼굴을 찍는 거예요. 왜 찍어요? 제가 왜 찍어요? 이러니까 아니 어느 성형외과 가서 저리 턱을 예쁘게 고쳤는지 알고 싶어서 찍는데요. 제 턱선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병원에 피부과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성형외과를 가본 적이 없고 다만 제가 집에서 이제 갈사를 하거나 제품을 먹은 것밖에는 없는데 그분이 제 얼굴을 찍으면서 바로 거기에서 또 440만 원치를 바로 내리더라고. 와 이게 진짜 대박이구나 했고요. 또 제가 말을 안 했던 거 한 가지 32명 중에서 저한테 사업을 하자고 했던 게 20명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누가 우리 포항에서 오신 분이 막 학기도 필요 없고 먹어봐야 된다. 그 말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 디톡과 간 디톡과 다른 이 비용을 제가 정말 진짜 비용이 있지 않으면 체험이 없다는 신장 디톡스를 알게 된 거예요. 자,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몸에 독소가 많으면 독소는 독소를 끌어당기는 힘이 없습니다. 왜 물만 먹으면 살이 찔까요? 빼내지를 못하니까 부종으로 인해서 살이 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비움, 바이큐브는 혈액 디톡스입니다. 즉 뭐냐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 디톡, 간 디톡, 즉 우리가 말하는 혈액 디톡을 뛰어넘는 배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독.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몸 밖으로 완전하게 빼버립니다. 디톡스는 뭡니까? 독을 없애는 일인데
우리는 빠져나오는 게 보여요. 보입니다. 어떻게? 소변으로 빠지는 게 보이고 구멍구멍 빠져나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배독이라고 합니다. 자, 배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는 조금 전에 제가 배독을 해야 된다, 디톡스를 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뭐 돈이냐 건강이냐 하면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아파 보니까 제가 2008년도에 제가 아파 보니까 저는 18개 알약을 먹었던 사람이거든요. 다이어트 약. 주면 뭐 줍니까? 이뇨제 줍니다. 또 비염약 3개 정도 있어요. 알레르기 약 평생 우리 남편하고 한의원을 뛰어다녔어요. 자, 그리고 뭐냐면 천식, 그리고 대상포진. 내 몸에 염증 덩어리였습니다. 살은 뺐는데도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좋아졌는데 그 또한 뭐냐면 건강하기 위해서 저는 뛰어다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튼튼한 상태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모든 사회적으로 튼튼해야 내가 건강하다. 어떤 분은 그렇잖아요. 몸이 건강하지만은 정신적으로 조금 쇠약해져 있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건강을 모든 면에서 튼튼해야 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즉 뭐냐면 어떤 경우라도 내 몸 안에 균형적으로, 즉 밸런스를 맞춰가 있어야 될 게 있다면은 이게 뭐냐면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수분이 꼭 필요합니다. 내 몸에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종도 생기고 건조증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게 뭐다? 70% 물이다. 그리고 뭐냐면 염도 0.9입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한 사람은 건조증이 오고요. 저처럼 물은 많이 먹는데도 빼내지 뭐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날마다 부종 때문에 병원을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빼내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저염으로 많이 먹어야 되는데 또 남편 또한 짜보면 그냥 밀쳐버려요. 조금 짜보면 안 먹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느꼈던 거는 그래도 우리가 몸에 0.9는 꼭 있어야 되겠네. 이유는 뭐냐면 몸 안에 있는 삼투압작용을 해주는 게 0.9예요. 그리고 체액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살면서 이 몸이 찌꺼기로 되면 산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중성 알칼리성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염도 0.9입니다. 그리고 체온 조절이에요. 저는 딱 몸이 안 좋으려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 춥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36.5도는 꼭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즉 뭐냐면 1도만 모자라도 우리 몸은 균형을 잃게 되어 있고 질병이 오게 되어 있고 암이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체온 조절과 수분, 염도는 균형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줘야만이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혈당량 조절입니다. 혈액 속에 있는 당 수치가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 고혈압 있는 분을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정 뭐냐면 혈액 속에 있는 당 수치가 정상적이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체중 조절입니다. 제가 체중이 많이 나갔을 때 뭘 했냐면 체지방이 21kg를 제가 뺐어요. 체지방만 21kg. 체지방만 21kg가 다 몸무게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체지방이더라고요. 자, 체성분 검사를 해보시면 알아요. 체성분 검사를 해보시면 체지방이 뭐가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체지방이 빠지니까 저한테 콜레스테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나머지는 조금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내 몸에 저 체중도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아가씨들 있잖아요. 막 날씬해지려고 밥 안 먹고 막 이러다 보면 이 대사성 질환도 잘 안 되고 또 몸이 차가워져 가지고 애기도 잘 못 가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4가지 정도는 그래도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줘야 나는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항상 유지가 돼야 되는 장기가 있어요. 유지를 해주는 장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장입니다. 제가 왜 신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바이큐브가 신장 디톡스라고 했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 계시는 분들은 신장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거는 다 아시죠? 네. 제가 이때까지 다른데 제가 그저께도 한번 가봤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요,
신장이 제가 부산일보 차수대를 마치고 거기 아줌마들을 10명을 불러놨고 제가 신장 디톡스 그때는 안 왔으니까 제가 한번 해주겠다 해서 10명은 됐어요. 근데 제가 다른 거 안 물어봤어요. 신장이 정 뭐냐 다른 말로 콩팥인데 또 뭐 신장 크면 신장하고 착각할까봐 콩팥인데 어디에 붙어 있는 거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선물 드릴게 하니까 아무도 모르고 어떤 분 하면 여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마이크에 오신 분들은 다 똑똑해요. 다 이렇게 양옆구리에 2개 붙어가 있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주먹만한 거 다 알고 있죠? 네. 사실 요소 몰랐던 분은 알고 가시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장은 이렇게 2개 콩처럼 팥색깔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조금 전에 제가 건강하자고 했던 애가 이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은 저보고 이렇게 설명하면 어머 만병통치약이네 맞다고 해요. 이 약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냐면 그 기전이 그렇게 됩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신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조금 알고 가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수분량 조절을 해줍니다.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 수분 70%가 있어야 되는데 이 조절이 안 되고 여기에 찌꺼기가 끼가 있으면은 그 조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노폐물 제거를 해줍니다. 즉 뭐냐면 우리 몸의 85% 노폐물을 소변으로 빼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루에 150에서 180리터 150에서 180리터 사구체에 있는 찌꺼기를 소변 1.5리터에 빼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계속해서 신장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을 해가지고 이 사구체를 통해서 계속 몸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는 우리 몸을 제휴해주는 게 신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 역할을 하려고 얘는 태어났어요. 근데 제대로 안 되면 우리 몸은 조금 기능이 저하되겠죠. 질병이 오겠죠. 그래서 노폐물 제거를 해준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혈압 조절을 해주는 게 얘입니다. 우리 신장입니다. 즉 뭐냐면 내 몸에 당이 있다고 혈압이 있다는 즉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건강의 핵심은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나 안 되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혈압 조절을 잘 해주는 게 신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혈 호르몬 조절.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엊그저께도 이제 우리 구미에서도 그렇고 오시는 분들 보면은 뭐냐면은 피부도 좀 해갖고 얼굴을 보면 손발저림이 너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즉 뭐냐면 피를 공급해주고 만들어주는 작용을 못한다. 이 독소 때문에. 그리고 뭐냐면 폐를 튼튼하게 유지해주는 게 신장입니다. 제가 딱 한 가지 느꼈던 거는 제가 2008년도부터 느꼈던 거는 제가 71kg 나갔을 때 저한테 뭐가 있었을까요? 골다공증이 있었어요. 46세에 골다공증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하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유는 내 몸속에 뱃속에 독소가 있으니까 그걸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흡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뱃속에 있는 것까지 비움을 시키는 게 저희 겁니다. 우리 진순 스승님, 지미선 스승님 날마다 예를 들잖아. 공국을 다뤘을 때 찌꺼기 나오는 거, 핏물 이거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좋은 제품을 먹어도 내가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뱃속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비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 영양물질 균형을 맞춰준다. 즉 내 몸에 영양물질이 균형이 안 되고 그 밸런스를 맞춰주지 않으면은 어떤 좋은 걸 먹어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만 깨끗해지면 걱정할 게 없는데 얘가 나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볼게요. 이유는 이겁니다. 스트레스. 제가 아마 아까도 제가 눈물이 살짝 나왔던 게 뭐냐면 아마 제가 1박 2일을 오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세미나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그만뒀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나는 열심히 이렇게 팀들한테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요? 제가 한 달 울었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갈수록. 근데 이게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 쌓이면 화가 나요. 열이 확 올라요. 그게 뭐냐면은 염증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조금 전에 말했던 사구체의 독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먼저 열이 전도되고 치명타를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신장입니다.
그래서 신장 주위를 싸고 있는 게 뭐냐면 대장이에요. 대장, 소장, 간까지는 어느 누구도 잘 몰라요. 특히 뭐냐면 이걸 침묵의 장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서 내가 독소는 쌓이는 것 같은데 내가 간이 나빠지고 있구나, 신장이 나빠지고 있구나는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 코, 입 다 부었어요. 퉁퉁 부어가지고 오후 되면 또 빠졌어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여기 사구체에 때가 끼가 있었구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간을 지나서 심장, 위, 배, 기관지, 얼굴, 뇌로 순서가 정리가 되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뭐냐면 얼굴에 열이 날 때는 내가 신장, 대장, 소장, 간, 심장, 위, 배까지는 열이 전도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염증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알아차림으로, 저는 1박 2일 오기를 기다립니다. 왜냐면 저는 여기 소풍 오는 거거든요. 소풍 오는 거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면 스트레스를 또 풀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오시면은 이거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우리 디톡스 아니라도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고, 또 뭐냐면은 약물입니다. 약은 화학으로 만들어졌고 속이 추출을 해요. 제가 처음에 먹을 때 한 개 먹었었어요. 그런데 71kg까지 갈 때는 제가 스트레스 쌓였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는 다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자, 같이 사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주면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제가 알아차림을 했다라면 아마 71kg까지는 안 나갔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알약을 하나 먹었어요. 이뇨제를 주더라고요. 살이 찌니까. 왜? 일주일에 1kg 쪘거든요. 그런데 이뇨제를 줬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냐면 18개까지 알약을 먹었어요. 근데 그 알약이 뭐냐면 화학으로 만들어졌고 항생제고 진통제였습니다. 그래서 화학으로 만들어졌고 석유 추출물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약은 병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혈압약, 당뇨약 끊으라고 합니까? 평생 먹으라고요. 그런데 요즘 어떠냐면 저희 식품을 먹고 이틀에 먹을 걸 3일에 먹어라, 2개 먹을 걸 1개 먹으라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수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좋아졌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또 음식입니다. 제가 스트레스 쌓이면 뭐 했을까요? 폭식, 야식 했어요. 근데 요즘 그런 거 안 해요. 정말 저는 폭식, 야식 안 합니다. 더 안 먹고 싶어요, 사실. 그런데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 먹기는 먹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은 딱 주위에 보면, 우리 주위에도 그러는데 비건주의자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효소 먹고 야채 먹고 정말 고기 안 먹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식당이 조금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저보다 독소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어느 누구든 내가 살아있는 한 독소는 생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음식으로 인해서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학교 때 배웠죠. 자, 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의 원료는 혈액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또한 뭐냐면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혈액의 원료가 된다라고 하지만 바로 내가 먹는 순간에 혈액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소화를 시키고 분해를 시켜요. 그러면서 뭐냐면 영양분 흡수가 되면서 혈액으로 만들어져요. 이럴 때 제가 이렇게 에너지가 납니다. 에너지가 나면서 무병장수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침에 먹었던 게 바로 안 되고 지금 되니까 목소리가 엄청 크죠? 네. 제가 엄청 예쁘게 좀 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작으면은 전달력이 없을까봐 목소리를 좀 크게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에너지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두 번째, 에너지가 나면서 저한테 뭐가 올까요? 찌꺼기가 나와요. 이거는 어느 누구든 나옵니다. 나는 나오고 여기 계신 분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구든 대사 찌꺼기는 나와요. 다만 많고 작음의 차이는 있습니다. 먹는 걸 가지고. 그래서 이게 많으면 이 독소로 또 다시 쌓이는 게 뭐냐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비만, 암으로 쌓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혈액순환 잘 되게. 내가 정말 암 되기 전에 투석 이식하기 전에 우리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상한 스승님은 그런 분들을 좀 잘 케어하시지만 저는 그분들을 케어를 못해요. 저는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한번 해봅시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냐면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입니다. 그 때문입니다. 요즘 온난화 현상 때문에 우리 참 힘들죠. 뭐 어떤 때는 막 추웠다가 어떤 때는 더웠다가 난리예잖아요. 그게 우리는 뭐냐면 스트레스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의 또 독소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몸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단백질과 물로 만들어졌습니다. 단백질과 물. 여기서 나는 단백질 물로 안 만들어진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상적인 세포는 탈각을 하고 재생을 합니다. 이렇게 탈각을 하고 재생을 하고 탈각을 하고 재생을 해야만이 우리가 정상적인 세포예요. 그런데 탈각하지 않는 세포가 있어요. 비정상적인 세포. 그게 암세포죠. 탈각하지 않으니까 어디로 전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탈각된 찌꺼기가 뭐냐면은 요산입니다. 요산. 그래서 이 요산이 많이 쌓일 때, 독소가 많이 쌓일 때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는 예사롭게 생각해요. 만성피로가 오고 무기력증이 오고 식욕부진 오고 소화불량 오고 부종 오고. 저도 부종이 왔었기 때문에 제가 몸이 조금 안 좋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뭐냐면 건조하고 추위 발생하고 지가 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보통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정말 안 하다가 하면 지가 날 경우는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지가 난다라는 거는 신장 기능을 조금 의심을 해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간 소변 그리고 거품 같은 게 이런 게 나죠. 이럴 때 우리는 한번 관리를 해보시자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뭐가 됩니까? 요산이 되죠. 요산이 오래되면 뭐가 됩니까? 석회가 되죠. 그리고 갱화가 되고 갱변이 되고 암이 됩니다. 예. 근데 이 암은요 처음부터 암이 아니었어요. 내가 스트레스를 인해서 이 원인이 문제예요. 원인.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원인을 없애줄 거고요. 전 뭐냐면 이 원인을 없앴다 보니까 뭐가 된다?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보면 알아요. 혈액순환 잘 되시는 분 어때요? 얼굴에 빛이 나고 맑고 뭐 쾌활해 보이고 몸도 뭐 엄청나게 좋아 보이죠. 예. 근데 독소가 쌓이신 분은 어때요? 칙칙하고 처져가 있고 뭔가 우리하고 조금 틀린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바이큐브에 식품을 체험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다 빛이 나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혈액순환이 좀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내가 피를 잘 통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은 이 뇌가 합니다. 뇌. 지금 이 뇌가 하는 거예요. 자, 뇌는 내가 생각을 하고 뇌는 행동을 한다고 했어요. 모든 지시를 하고 컨트롤을 하는 게 이 뇌입니다. 그래서 이 뇌는 뭐냐면은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살아가려고 하는 본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에 이렇게 독소가 많이 쌓이면은 이 뇌는 살아가려고 하는 본능 때문에 숨깁니다. 어디에? 체지방 속에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비만이라는 질병을 나타나는 거죠. 그럼 뭐냐면 우리가 또 대사성 질환이 오는 거예요. 자, 체지방이 있는 분 중에서 몸 안에 체지방이 엄청 많다는 분 중에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비만, 암 중에 한 명이 한 가지로도 없는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소를 숨기는 것이 체지방이다. 그리고 뭐냐면 그럼 여기서 진짜 날씬한 분이 있어. 체지방도 하나도 없고 그런 분들은 독소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체지방을 어디에 숨겨? 뱃속에 숨기죠. 뱃속에 뭘 나타나냐면은 중금속이나 석계, 요산, 염증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 뭐합니까? 피 뺍니다. 부항 뜹니다. 모욕 갑니다. 근데 저 깊숙이 있는 것까지는 안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빠져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얘가 흡수가 아주 잘 되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소개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에 체지방은 뺐어. 근데 저는 뭐냐면 뱃속에 있는 중금속, 석계, 요산, 염증은 저는 빼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거 수치입니다. 제가 안 됐어. 병원에 가면 뭘 합니까? 수치를 병원에 가면 혈액 검사하죠. 그러면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수치가 나오면 정상, 글자 또 틀렸네요. 자, 처방이 나오고 약이 나옵니다. 자, 약이 나오면은 우리는 먹게 돼요. 그러면 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기는 속이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냐면 저는 수치도 없애준다라고 합니다. 수치도 낮춰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 다 검증된 분들이 많거든요.
즉 뭐냐면 내 심장이 45인데 75 있는 분도 있고 28 있는데 31 된 사람도 있고 저처럼 몸이 좋아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당뇨 수치가 떨어진 분도 있고 다 한 달 먹었는데 220에서 110 떨어진 분도 있어요. 제가 3년 동안 했던 거는 뭐냐면 이 수치까지도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답을 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 말했던 원인, 제가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독소가 쌓이는 원인, 그리고 뭐냐면 체지방 속에 있는 이 찌꺼기, 그리고 뼈 속에 있는 이 중금수석계 요산 염증, 그리고 수치까지도 저는 완전하게 빼드릴 겁니다. 어디로? 소변으로 85%, 그리고 땀 림프로 15%.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멍구멍 빠져나야 됩니다. 그러면 축하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배독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변으로 85% 빠져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급한 데부터 빠져나온대요. 내가 소변에 독소가 다 빠져나오면 호전 반응이 위로 다 올라갈까요? 안 올라갑니다. 근데 급하니까 얘는 빠져나야 돼. 그러다 보니까 눈, 코, 입기 구멍구멍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배독의 원리입니다. 나는 빠져나와서 춤추고 노래 불러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배독의 원리다. 자, 이렇게 독소가 나빠지면서 오는 질병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말했던 제가 모든 것을 없애준다라고 했어요. 몸 안에 있는 찌꺼기를 몸 밖으로 완전하게 소변으로 빼준다라고 했습니다. 그 주 원료가 도래입니다. 도래는 다 들어보셨죠? 예, 도래는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도래는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이승호 지사님 자꾸 시간 다 돼간다고 빨리 하라고 하는데 저도 뭐 5분 더 빌려도 되죠? 네. 저 여기사님 저 6분 뺏어 먹었으니까 저는 5분 더 빌릴 거예요. 밥 5분 더 늦게 먹어도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 도래입니다. 도래는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뭐가 많냐면은 사포닌이 많아요. 저 어저께 우리 화장품 진세노사이드 사포닌 이야기했죠? 거기는 독성이 많다 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없애가지고 또 화장품이 나온대, 독성을. 모든 걸 유해물질을 다 없애버린대요. 근데 우리 여기에 도래에는 진세노사이드가 아니고 지페노사이드라는 이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진세노사이드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먹으면 뭐가 생긴다 했습니까? 울전이 생긴다. 열이 많은 사람은. 근데 우리 지페노사이드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제2당뇨를 없애주고요. 몸 안에 있는 찌꺼기, 요산, 염증을 녹여서 소변으로 빼줍니다. 이게 뭐냐면 도래가 하는 역할이에요. 도래에는 82가지 사포닌이 있어요. 근데 인삼은 28가지밖에 안 돼요. 자, 이걸 볼 때만 해도 우리는 어떤 사포닌을 먹어야 될까요? 어느 누구도 먹어도 되는 지페노사이드가 들은 도래에 있는 사포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딱 나눴을 때는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포닌에 있는 도래를 제가 알약을 팔까요? 아니면 가류를 팔까요? 차를 팔까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런 걸 가져왔다면 이 선택 안 했습니다. 제가 샵에 있는 300명을 두고 제가 여기 왜 나왔겠습니까? 샵에서 잘 관리하고 있죠. 근데 제가 왜 했을까요? 이겁니다. 정육입법. 이렇게 정육됐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이 전단지를 하나 갖고 왔더라고요. 도래에 혼용하면서 전단을 가져왔는데 그 전단지 속에는 SCI 논문이라는 게 딱 적혀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신기능 저하의 예방을 준다. 신장 세포를 보호해준다. 고질자가 당뇨 개선해 줬다. 요산 수치를 낮춘다. 혈당 강화해 줬다. 염증을 없애준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디에 꼽혀버렸냐면 여기에 꼽혔어요. 요산 수치.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이 요산, 사구체에 낀 이 요산은 어떤 원인으로 해서 쌓여가지고 나중에 암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요산을 빼주고 수치만을 낮춰준다라면 다 되겠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논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래의 사포닌 성분이 요산을 녹여서 소변으로 배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변을 녹여서 하는 이게 뭐냐면 정육이법으로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정육이법. 다 들어보셨죠? 정육이법은 MHM 특허공법입니다. 정 뭐냐면 여기에 1톤의 물에
여기 1톤의 물에 돌에 25kg를 넣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겨우살이를 5kg 넣어요. 자, 끓입니다. 끓이는데 우리가 집에서 끓일 때는 100도씨의 고온공법으로 끓이죠. 근데 저희는 틀려요. 저온공법으로 끓입니다. 80도씨에서 이렇게 저온공법으로 끓이는 거예요. 저 뭐냐, 우리 제품이 아니라도 저온공법이라 하면 뭔 생각 듭니까? 속개속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저는 저희 저온공법으로 끓이면서 뭐냐면 이렇게 기한을 시키면서 뭘 받는다? 수증기만 받는 거예요. 수증기. 저 어저께 우리 뿌리는 거 보셨죠? 이렇게 수증기를 한 방울 한 방울 받아가지고 이 내각탑에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개속은 더 빨라요. 그리고 흡수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뭐냐면 한 포를 먹어도 썰어지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한 포를 먹였는데 썰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희 샵에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거 그러다가 한 2, 3분 내에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가스. 김밥 천국을 한 20년 넘겠는데 친구가 가스 중독이 된 거예요. 머리 가스. 근데 한 번 진짜 먹였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솔 쓰러지는데 제가 얼마나 아무 지식 없이 했기 때문에 놀랬어요. 이유가 이 정유기법 때문에 그렇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대박이겠죠. 예, 그렇게 만들어진 게 뭐냐면 D150인데 여기에는 기하를 다 시키기 때문에 1%의 독성도 없습니다. 저 뭐냐면 부작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입자가 작아서 흡수가 빠릅니다. 그리고 속기성이 조금 전에 뛰어나다고 했어요. 근데 얼마나 뛰어나냐면 세포 속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저는 병원에 좀 자주 다니기 때문에 링거를 딱 꼽으면은 제가 급해서 링거를 빨리 꼽으면은 한 2, 30분 되면 조금 느낌이 와요. 왜? 조금 좋아지는, 내가 좀 편안하구나 느낌이 오는데 저희 뭐냐면 이 제품이 그만큼 빠릅니다. 링거가 헤리츠가 45예요. 근데 우리 뭐냐면 D150의 헤리츠도 45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 림티 먹는 이유가 있어요. 자, 전해질이 있는 그 림티를 먹는 이유가 흡수가 빠르라고 먹는 그것도 60입니다. 근데 우리 우유 먹으면 배 아프신 분 있죠? 이유가 뭘까요? 헤리츠가 220인데 이유는 내 몸에 들어가면 장 속에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배가 아프고 변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뭐다? 45Hz를 가진 것이 바로 그냥 간문맥을 통과하지 않고 어디로 들어간다? 세포 속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간문맥을 통과해서 대사가 이루어지는데 얘는 뭐냐면 세포 속으로 바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제품일까요? 대박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선택한 거예요. 자, 우리가 모든 일을 선택을 할 때는 노려야 됩니다. 어떤 노려야 되냐면 한국인이 어떻게 좋아하는지. 자, 썩은 약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맑은 물 먹는 게 좋을까요? 맑은 물. 마음도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D150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제가 이제 제품이 D150입니다. 근데 이 D150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요산을 매출해주고 독소를 매출해줍니다. 신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가 동시에 뭐냐면 신장 재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즉 뭐냐면 이렇게 내가 살아가면서 쌓였던 이 사후체에 있는 때를 말끔하게 빼주다 보니까 우리 사후체의 피는 어떻게 돈됐습니까? 하루에 150에서 180리터 도는데 즉 뭐냐면 피트병으로 100병입니다. 100병이 이 도는 이 사후체에 있는 찌꺼기를 말끔하게 해줬더니 우리 피는 어떻더라? 혈액순환은 어떻게 된다? 잘 돈다는 거죠. 잘 돈다 보니까 우리 몸의 수치는 떨어지더라. 몸은 좋아지더라. 예뻐지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D150은 그런 엄청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W119입니다. 자, 이거예요. 자, 내 몸의 모든 원인은 염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최고급 판기 뭐냐면 염증인 거예요. 그래서 119라는 이름도 지어졌고요. 119는 염증을 배출해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천연항생제입니다. 여기에 수분 유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느꼈던 거는 모낭충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잔주름이 없어지고 저는 눈에 계속 넣는 이유가 눈이 안 좋기 때문에 눈에 계속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역할을 해주고요. 내 몸에 최고 급한 꿀은 염증이라고 했어요. 근데 식품을 먹으면서 호전 반응이 일어날 때 이걸 하나 더 먹어주면 호전 반응이 좀 작아집니다. 그리고 모로 369 다 먹어봤을 거예요.
저도 이걸 개인적으로 조금 좋아해요. 그냥 한 개씩 뜯어 먹는 거. 안에는 안토시아닌, 로놉신이 들어가 있고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370% 들어있대요. 그리고 뭐냐면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체지방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즐겨 먹으면 유산균 역할도 해주고 비타민 역할도 해줍니다. 다른 거 먹을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D150에서 0.9입니다. 자, 우리 몸에 독소 배출, 요산 배출 해주고 나면 내 몸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염도 0.9입니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들 배 속에서 태어나고 건강하게 태어난 이유가 양수 염도가 0.9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건강하기 위해서는 0.9의 염도가 꼭 필요하다. 근데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청도시에서 5번 순수 영양소금입니다. 즉 뭐냐면 링거 속에 들어가는 수액의 원료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얘가 들어가서 삼투압작용 해주고 모든 역할을 다 해줍니다. 이렇게 제품이 되어 있는데 다음에는 제가 한 가지 더 설명을 해야 될 게 나오죠. 화장품이겠죠. 아, 기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식품을 먹이면서 이렇게 썩어갔던 다리도 제가 다리를 잘라내야 될 사람도 좋아졌고요. 자, 이건 파닥 넘길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있는데 제가 이걸 못 고쳤거든요. 파일을 그대로 주는데 제가 제 사진을 갖고 넣다 보니까 이렇게 퍼즐가 있는데 이분은 여기 계십니다. 조금 전에 이분은 여기 계시는데 한 10kg 빠졌고요. 제가 이분을 볼 때 다른 말 안 했어요. 이 얼굴에 홍조 없어집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바깥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포인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어진 분이고 빠진 건 한 10kg 정도 빠졌습니다. 빠지고 진짜 호전 반응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지금까지도 어저께도 잠을 한씩 못 자더라고요. 그 몸속에 독소가 나오는데 제 옆에 잤는데 어찌 막 난리를 치는지 제가 일어나가지고 막 뿌리주고 했어요. 뭘 뿌리주고 막 이것저것 다 뿌리주고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을 못 자더라고요. 아직까지 몸에 독소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였던 분인데 수술을 하고 자꾸 다리가 썩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달 보러 먹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좋아졌고 제가 이제 이분은 제가 우리 회사에 요산 수치를 낮춘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분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남편이에요. 우리 황성영 지사님 남편인데 제가 이분 때문에 또 일을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이때까지 안 됐던 요산이 좋아지고 이렇게 수치를 보니까 지금 너무 걸어다니지도 못했던 분인데 이렇게 다니고 있으니까 저는 행복하겠죠? 네. 예, 우리 황성영 지사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지면서 제가 행복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되려다 보니까 뭐냐면 이 마케팅이 대박이더라고요. 저희는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총판 이상이고 대리점 사장 이상은 내가 내 사업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바이큐 사업이 아니고 내가 회사다. 내가 회사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가만히 앉아서 12시간 11시까지 모니터에 입고 앉아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못 앉아 있는 거예요. 못 앉아 있습니다. 제가 제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뛰어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개라도 더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20분 있나 이라고 뛰어가는 거예요. 예, 그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뭐 20분이든 30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저 성공도 있지만 바이크업 성공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 성공 때문에 뛰어다니죠. 근데 어느 누구든 됩니다.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자, 제가 뭐냐면 소비자로 있을 때 디렉터를 먹고 대리점을 먹었어요. 제가 소비자로 있을 때 디렉터를 먹고 또 대리점을 먹은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은 저는 왜 디렉터를 먹고 대리점을 먹었을까요? 제가 체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자, 밴드에 보시면요 수많은 체험 사례가 있어요. 제품은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돈 벌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럴 때 뭐냐면 대리점 하시면 됩니다. 저는 바로 이야기합니다. 대리점 해가지고 내 식구같이 처음 해가지고요 50% 수당 받아가시면 지금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이 많은 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식당하고 취업을 해보세요. 돈 안 됩니다. 요즘 안 되는 건데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돈 드는 일입니까? 300 가지고요 3천만 원 아니 3억도 되는 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든 지금 대리점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일단 먹고 좋아져가지고 소개하시라는 거예요. 소개하시면 뭐냐면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이 또 소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만큼
제품의 이야기를 하려면 저는 그냥 오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지 마시고, 자, 이겁니다. 총판입니다. 총판은 내가 사업자를 가진 거예요. 자, 총판이라 하면 내가 회사입니다. 내가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있죠. 그래서 마케팅은 사실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내시면 되고 나면 직급을 가지게 되면 75% 풀어주는 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여기에서 나는 죽어도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나는 소개할 거야 하시는 분은 소개하시면 돼요. 그게 방문 판매. 저는 2달 만에 방판을 다 해버렸어요. 왜? 저 명단에 32명한테 다 전달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전달할 사람이 없어. 근데 제가 그러면 판매할 사람이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 이렇게 후원을 할 수 있는 이 위탁 수수료, 즉 뭐냐면 회사에서 내한테 위탁을 해주는 거예요. 나 네 가물수는 능력이 안 돼서 회사도 못 만들고 네 돈이 없어서 회사도 못 만들고 좋은 제품도 없으니까 조은호 대표님이 대신해서 저한테 위탁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엄청 수월합니다.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회사의 대표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이거든요. 근데 지금 안 돼. 근데 뭐가 돼야 되냐? 사업자 대표라도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회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저는 저희 슬로건은 그렇습니다. 끝없는 열정입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계속 도전과 도전을 연급해서 저는 최고의 끝까지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우리 마이크 빌드는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이렇게 때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성공하는 일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들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성공하는 길에 어지의 힘이 되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금 이 60이 넘은 나이에 지금 100원 벌 거라고 난리가 나겠어요. 근데 저는 머리에 바로 그냥 세팅이 되었어요. 제 여기 드림보드에 보면 딱 100억입니다. 저는 이거 100억 생각을 안 하고 했는데, 와, 제가 적어놓은 그게 100억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없어도 합니다. 그리고 또 노래 부릅니다. 아, 행복하다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즐거워요. 근데 남들은 그래요. 피곤하지 않냐고 물어봐요. 저 피곤할 게 없죠. 이 내가 자체가 행복한데 어떻게 피곤하겠습니까? 성공으로 다 위에 가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기 계신 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마이큐브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저는 현실적금 때문에 이 일을 선택을 했거든요. 노후에 조금 진짜 편안하게 좀 잘 살려고. 그래서 여기서 꿈을 이루고 싶은 분이나 또 뭐냐면 진짜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으신 분은 여기에 오시면 됩니다. 1박 2일에 1년만 오시면 월 연봉 1억 됩니다. 저 장담합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시스템 속에만 들어오면 됩니다. 저는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연봉 1억 진짜 쉽게 되거든요. 진짜 쉽게 되거든요. 여기 회사는 진짜 우리 바이큐는 쉽게 되거든요. 제 같은 사람도 됐으니까. 그래서 시스템 속에만 들어오면 돼요. 자, 이렇게 현실적으로하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고요. 항상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RVD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상위 팀장님과 한번 언어를 한번 해보세요. 꿈과 목표를 정하고 결단을 정하고, 전 뭐냐면 성공의 8단계에 따라서 내가 행동한다라면 분명히 이렇게 생생하게 꿈꾸면 꿈은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 저도 했습니다. 저 진짜 말 못하고 바보였거든요. 그런데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성공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